우리 동네 뉴스 70회 진행을 맡게 된 이창원,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날씨를 아침, 저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울긋불긋한 모습을 보면 자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앵커님은 가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황금 들녘과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앵커님은요? 네, 저는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 만큼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도 이제 선선해져서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 동네 소식을 주민이 직접 다니며 취재하고 전하는 뉴스. 이번 70회에서 어떤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시작해볼까요? 네, 보시죠. 예. 지난 우리 동네 뉴스 21회에서는 회전교차로 통행법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그곳 회전교차로에서 차량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김강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평화동의 한 회전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라 그런지 교통량이 많이 혼잡한데요. 전라북도 헌병 전우회 봉사자들이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와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헌병 전우회에서 오늘 아침 이렇게 교통봉사를 나오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 연병전후에서 일단 그 전주 시내에 좀 복잡한 그 노탈이나 이런 데 좀 교통 봉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이 모아져서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직접 해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차 우선이면 회전차 우선을 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회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깜빡이를 좌측 깜빡이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면 직진 차량들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해서 멈췄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 개몽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꾸준히 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통봉사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처음 여기서 아마 내일까지 할 겁니다. 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이틀, 2, 3일 이렇게 잡아서 좀 복잡한 노탈이나 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서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좀 분빌 시간에 출근 시간에 이때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헌병 전우회가 그동안 해온 일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사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우리 전후에서 일반 교통봉사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하게 됐고요. 앞으로 아마 꾸준히 이 활동을 계속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좀 이 교통법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개몽 활동하면서 겸해서 이렇게 활동하도록 할 수 있도록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선 전라북도 헌병 전우회의 교통봉사 활동이 지역 주민의 원활하고 안전한 출근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 TV 뉴스 김강수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송원초등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구 연습을 하고 있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구는 이제 선수들의 합과 시원시원한 동작까지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죠. 얼마 전에 제11회 제주 한라산배 생활체육 배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우리 동네 배구팀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송투 배구 클럽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전주 송투클럽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전주 송투 배구클럽이 창단되게 된 계기는
4년 전에 전주 시민체육대회 그 송천 이동대표로 참가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년에 3번 정도 외부 대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간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 그런 나머지 크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8월 말에 제주도 한라산 배구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클럽 회원 수는 약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생부터 환갑이 넘으신 분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주 송원초등학교 그 강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8시부터 10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제 11회 제주 한라산배 전국 생활체육 배구 대회에서 우승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우승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 한 말씀, 우승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거의 그 제주도 대회를 한 3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나왔고 가지 말자는 또 이렇게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큰 대회를 준비해서 출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대회라든지 큰 일을 치를 수 없다 그런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결국에는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큰 어떤 이렇게 우승에 대한 그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갈수록 의욕이 더 생기고 대부분이 다 1세트 지고 2, 3세트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다음 시합 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으쌰으쌰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창단 후 처음으로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상당히 기뻐가지고 어서안고 다 이렇게 뛰고 감독님과 회장님 행가르쳐주고 아무튼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송천동 전주 송투클럽과 평화동 지곡팀의 연습 경기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대로 하다 보면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돈이 좀 저렴하다고나 할까, 신발 같은 거 그거만 있으면 다른 운동 같으면 라켓도 사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만 배구라는 자체는 자기만 좋아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 다른 클럽도 많이 있지만 저희 송투클럽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다 좋으시고 저는 아마추어 코치를 맡고 있지만 다른 선수 코치보다 더 잘 갈 자신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송투클럽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구를 좋아하시거나 실내에서 여럿이 같이 하는 운동을 좋아하신다면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같이 배구를 함께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새로운 코너, 전주시 미래유산 탐방기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41건의 유형, 무형 문화재가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처음 만나볼 전주 미래유산은 비사벌 초사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5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촐촐히 비가 내리면 꽁 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설의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가수원의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고 새빨간 능금을 또 따지 않으렵니까?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신석정 시인의 시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기억을 공유하면서 감성을 지니고 100년 후에는 전주를 대표할 만한 장소와 유물을 전주시는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 미래유산 14호로 지정된 신석정 가옥 비사벌 초사에 와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신석정 시인은 1907년 음력 7월 7일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시문학지동인 박용철, 정지용, 김영랑 등과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1939년 첫 번째 시집 촛불을 발간하였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슬픈 목가, 빙하, 산의 서곡, 대바람 소리 등을 펴내며 저항 시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사벌 초사는 1954년부터 신석정 시인이 별세하신 74년까지 20년간 머물던 자택으로 전주시 남로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을 지키시는 주인장 김남용 선생님을 모시고 비사벌 초사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사벌 초사에 와보니까 너무 아늑하고 아기자기하고 소품도 예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비사벌 초사와 인연이 시작됐는지 궁금한데요. 태평동에 그 주택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분재를 놓을 넓은 장소를 찾다가 인연이 돼서 이 집이 살게 되었습니다.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25년째요? 네. 그럼 처음에는 여기를 살림집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죠. 잘 몰랐는데 분재 놓을 넓은 마당, 즉 터를 찾다가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전라북도가 배출한 목가 시인이신 신석정 시인님이 한 20여 년 사신 석정 고택이에요. 특히 이제 이 밖에 보이는 이 정원수들은 석정 시인님 고향인 부안 청구원에 있던 그런 정원수를 요 밑에 전고에 재직하시면서 이 집을 마련해 가지고 그 생가태에 있던 나무들을 전부 옮기다 심었다고 그래요. 이 정원수를. 그래서 밖에 보이는 저 큰 나무들은 전부 석정 시인님 유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신석정 시인이 이렇게 손수 가꾸신 정원이 네.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유지되고 있는 건 솜씨가 남다르신가 봐요. 원래 분재를 좀 해서 이게 그 화초 가꾸는 걸 좀 알긴 했는데 정원수 손질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다 나무들을 이렇게 가지치기 혹은 뭐 손질하고 있습니다. 비사벌 초사가 계속 이렇게 멋지게 유지될 텐데 앞으로 혹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곳은 이제 전주 시민 누구나 와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유지 활용하려고 있거든요. 비사벌 초사는 신석정 시인에게 소중한 창작 공간이었고 지금은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의미 깊은 추억 하나 만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전주시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길고양이 급식소 현장을 조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주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8월부터 시청과 완산구청, 한옥마을 주차장, 전주교대, 전북대 등 5개 장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난 길고양이들은 생태계에서 약자에 속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를 뜯거나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먹이 공급을 통해 동물 복지를 확대하고 캣맘들과 함께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고양이 급식소를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길고양이 관련해가지고 전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개체수 조절을 효과적으로 조절해보자 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국가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 중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그 일부 캣맘의 요청과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불편 민원 신고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이 중상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이 되기까지는 이제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은 전주시가 급식소를 제작해가 설치하고요. 캣맘 자원봉사자분들이 이것을 이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길고양이 이제 포획에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포획된 고양이들은 수의사 단체하고 연결해가지고요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급식소를 찾는 고양이들을 한 번에 이제 포획을 하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에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신데 전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일부 시민들은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양이가 더 많이 몰려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모여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체수가 이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제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곳 중 하나인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시설이 길고양이 급식소고요. 이제 풍남문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또 다른 급식소 설치 장소인 전주교대 기숙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길고양이들까지 눈에 밟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안쓰럽기도 해서 밥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길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밥을 주게 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밥을 주네 이러면서 길고양이를 예쁘게 봐주시는 모습 거기에 캣맘인 저까지 예쁘게 봐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되게 뿌듯함을 느껴요. 길고양이는 3년 내로 짧게 생을 마감하는데요. 대부분이 그런데요. 굶어서 죽거나 학대당해서 죽거나 질병에 노출, 교통사고 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지금 이 먹는 한 끼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다 같이 좋은 세상을 살기에 아주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으로 동물과의 공존을 택한 전주시. 사람도 동물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워크숍이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1, 2부로 이루어진 이 행사는 각 마을 공동체 미디어 현황을 나누고 전국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출범 준비에 초석을 닦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가장 낮은 단계의 공감의 가치를 네트워크의 수준으로 놓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럼 각 지역의 고민의 공유회 정도? 만의 로고만 논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의 그 시간적 속도는 더 빨리 붙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그 정보의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되어졌던 약간의 오해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각 센터 상황이 다 달라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출범 속도에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센터들이 자주 만나고 현황을 공유하자는 큰 틀의 합의는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주민 플랫폼을 구축할지 관심 가지며 지켜봐야겠습니다.
평화동 동도미소드림 아나바다 장터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사업에서 선정돼서 올해 3회째 주관하는 아나바다 장터인데요. 네, 저희가 그 취지는 전국에 있는 그 애물단지인 집안에 못 쓰는 애물단지를 건강하게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해서 사용하자는 취지고요.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참가한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참가 인원을 잡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자생 그 단체도 한 3곳 정도 잡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소도 이동을 했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다 참가하지 못하면 어쩔까 했는데 사실 다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밑에 이제 그 지하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7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5년을 향하고 있네요. 꾸준히 우리 동네 TV를 이끌어 오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이 방송은 티브로드 지역 채널 1번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유튜브에 우리 동네 뉴스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도 볼 수 있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아래에 이메일로 소식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